부탁해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우 요즘에 진짜 철화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요거는 화이트팜 군생 6,000원, 화이트팜 철화는 12,000원, 로조 철화가 6,000원이에요. 로조 철화가 6,000원은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초특가기 때문에 이거는 찜을 안 하신 분들이 손해예요. 무조건 찜. 자, 로조철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먼저 정한 다음에 분갈이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로조철화는요 색을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덩치를 키우고 싶기도 한데 가격이 좀 착해졌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굳이 막 덩치를 엄청 키워가지고 얘를 할 필요가 있을까? 빨리 좀 색을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잎을 조금 이것 우짜란 거예요. 이게 생장점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잎이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보기 흉하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우짜란 거거든요. 그래서 우짜란 거 뗄 때는 목대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좀 그 햇볕 경쟁 좀 덜하고 좀 이렇게 우짜라지 않는 환경에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얘네들은 제거를 좀 해가지고 좀 예쁘게 물론 지금보다 나중에 더 예뻐질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목대가 좀 이렇게 드러나면 그러면 얘를 어떤 화분에 식재할지 우리 식재 화분까지 선택이 좀 쉬워지잖아요. 뿌리도 너무 좋고 하니까 요 로조 철화를 조금 근상으로 좀 식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여기에다 이거 괜찮다. 요 화분 여기 또 혹은 요거는 우리 단지님의 선물 요 국화분이 이 화분은 이제 요런 애들 식재하라고 우리 단지님 선물 요런 디자인은 요런 철화들 멋지게 연출하라고.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멋지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철화가 솔직히 멋있긴 한데 저는 자체로다가 엄청 이쁘다 막 이러진 않거든요. 멋있는 화분하고 같이 여기다가 깔망을 깔고 요 용토는 제가 많이 이렇게 띄지 않고 그냥 갈 거예요. 지금 용토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피트 성분으로 이렇게 있어서 요 녀석은 그냥 흙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새 용토로 이렇게 다육이 여름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고온이라기보다는 포커싱이 고온이 아니라 저는 다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낮춰야 돼요. 습도 낮추는 것도 어렵지만 온도 물론 낮추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베란다 같은 데서 통제 가능한 곳은 뭐 그냥 닫아놓고 제습기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들 돌려주면 되는 거고, 키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차광 벌써 했거든요. 온도는 낮춰줄 수 있는데 습도는 낮출 수 있습니까? 습도는 못 낮춰요, 공중 습도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체적으로 물 관리를 조금 이제 뭐 전체 관수를 한다던가 막 위에서 뿌려주는 것보다는 물이 필요하면 살짝 저면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공중 습도를 낮추는 거,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이게요, 전체 관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키핑장 전체의 습도가 높아진다는 이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얘가 물을 조금 줘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 화분에만 물이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관수법은 저면이거든요. 저면으로 그냥 필요한 애들만 살짝 그냥 뺐다가 담갔다가 많이 주지 말고. 왜냐면 여름에는 물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로조 철화. 그래서 항상 이제 여름에 우리가 중요한 포커싱이 내 다육이가 왜 실패하나. 내 다육이는요, 건조 지역, 사막이 아니에요. 건조 지역에서 살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휴면기에는 이제 고온 건조 지역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렇게 덥진 않지만 엄청 습하다는, 완전 얘가 살았던 데랑은 다르죠. 근데 얘네들도 성장기에는 비 많이 오는 데일 거예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가 뚜렷한, 뭐 이런 뜻이겠죠.
다만 자 이제 여름에 이렇게 공중 습도가 많을 때는 관수를 조금 애기면서 가고 또 이러다가 습도가 좀 어느 정도 조금 좀 괜찮아 그러면 우리 땅가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화분이잖아. 이 통제된 공간이기 때문에 관수를 이제 찌끔씩 이렇게 해주면서 또 가면 괜찮겠죠. 이렇게 로조철화를 요래요래 분갈해 줬습니다. 아우 이쁘다. 너무 이쁘죠. 자, 그 다음에 화이트팜 철화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흙은 그대로 다시 써야 되겠다. 한 숟가락도 아까워요. 자, 화이트팜 철화 목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제가요 요즘에 다육이 말고 자꾸 그거 하잖아요. 코노립톱스 하잖아요. 거부감 갖지 마시고 놀러와서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망각했어. 저는 여러분께 식물들을 알리고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소소한 일상들을 공유하면서 시작됐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식물들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다육이 이 에케베리아만 하면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요 에케베리아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코노도 하고 립톱스도 하고 아프리카 식물도 하게 되면 저런 것들도 있었어? 라고 더 다양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영역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그거 박람회 있었죠. 다육식물 박람회 매장을 딱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에케베리아보다 내가 진짜 생소하고 별로 그렇게 예뻐라 안 했던 아프리카 식물하고 하월시아, 코노 립톱스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그 매니아층이 원하는 식물들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되게 고집스럽게 내가 이게 좋다는 이유로 나는 이것만 지금 내가 소개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갔을 때 그래서 되게 쇼킹했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도 재미없다. 왜 내가 좋아하는 에케베리아 이런 애들이 많이 안 나오고 왜 죄다 이렇게 콩떼기만한 코노 립톱스만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식물 하월시아 이런 애들만 있어가지고 내 영상을 보고 온 분들이 이렇게 실망을 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나 이제 안 가야 되겠다. 진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액풀 검색어를 보니까 액풀 검색어에서 점점 에케베리아들이 밀리면서 코노 립톱스 빌로붐들이 그 자리들을 막 대신하면서 올라오고 아프리카 식물들에 대한 수요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다양화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진짜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다음에 이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에케베리아만 보여줘서 될 게 아니라 정말 다육식물과 가까운 주변 식물들을 내가 계속 보여주고 내 채널을 통해서 이탈하지 않고 다 한꺼번에 알 수 있고 넘나들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육이왕 친한 애들은 다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해서 다육식물 박람회를 통해서. 그래서 야생화하고 가까운 바위솔, 다육이하고 가깝잖아요. 바위솔들을 제가 그래서 우물정 진주바위솔에서 제가 소개를 하게 된 거고요. 코노 립톱스들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지안과 멕시코의 하월시아를 제가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육이와 가까운, 다육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식물들을. 특히 또 우리 윤지혜 원장님은 다육이랑 함께 키울 수 있는 야생화, 관엽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잖아요. 다육이가 너무 좋고 다육이밖에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식물등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요. 식물등을 가지고 다들 몇 개는 키울 수 있고 한번 키우다가 죽어도 섭섭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카네이션 같은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을 두고두고 올해도 키우고 내년도 키우고 그럼 너무 좋잖아요. 저 잘 못하지만 계속 그래서 도전할 거예요. 다육이랑 가까이 있는 주변 식물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의외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구분 없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구분 없이. 저만 다른 식물의 맹충이지 다른 식물들을 실컷 하고 오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네, 야생화는 관수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너무 자주 돌봐줘야 돼. 근데 집에 있으면서 내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죠. 얘도 살짝 지금 목대가 있어서 좀, 근데 얘가 적심 자국이 있네요. 화이트팜 적심 철화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적심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이거를. 끝내준다 진짜. 와, 적심했는데 한쪽에 철화가 나왔나봐요. 철화를 처음부터 철화를 쪼개가지고 군생을 만든 게 아니라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들었는데 우연히 철화가 나왔나봐. 순서가 재밌네. 이렇게 그래서 얘도 좀 자구 잎들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저기 안쪽에 공기 안 통하게 막 밀집되어 있는 애들은 그냥 하실 때 보실 때 이렇게 하나씩 그냥 떼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애들 너무 맑게 붙어 있는 애들. 왜냐면 목대가 덜 상하니까 얘를 이렇게 좀 떼어서 공기바람 조금 통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이게. 옛날에는 저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 저 입 띄면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단지 사장님하고 분갈이 하는데 단지 사장님이 막 과감하게 이걸 떼내시는데 처음에는 막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띄나, 저 소중한 걸 왜 띄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휴, 어차피 마른 잎으로 갈 거긴 한데 하면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밥을 왜 먹어? 나중에 배고픈데. 그지 않아요? 적당히. 자, 여기다 넣어볼까요? 이게 이쁘죠? 철화가 앞쪽에 있는 게 그냥 얹어만 놨는데도 이쁘네요. 얘가 목대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상으로 올려 심기에는, 목대가 보이게 올려 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박토보다는 우리 트라이가 더 어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로조철화랑은 또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트라이에다가 식재를 할 걸 하는 후회가 좀 되네요. 그 용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진짜 특장점들이 있거든요. 그 장점, 얘는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점에 맞게 제가 그때그때 용토를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가지는 장점들, 내가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에 따라서 제가 좀 약간 다르게 선택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얘는 목대가 좀 아래로 내려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로 가라앉지 않도록 제가 중간에다가 받침을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받침을 이렇게 하고 대칭으로 이쪽에도 받침을 해서 목대가 흙과 땅가에 딱 들어보지 않도록 해놓겠습니다. 왜냐면 관수를 바로 하는 용토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하기가 어려운데, 트라이는 관수가 바로 되기 때문에 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흙이 더 좋냐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다육이마다 약간 저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밖에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게 둘이 각각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렇게 우리 꽃나라 다육에서 온 로조 철화, 화이트팜 철화를 우리 두루공방에 이 멋진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줬습니다. 자, 요런 아이템, 요런 화분들은요, 이렇게 조금 평범한 듯한 요런 수영의 다육이들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마법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난 정형화된 원형, 정형화된 사각형만 원한다 라고 하시면 이게 식재를 해서 예쁘게 볼 수 있는데 진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짝씩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약간 좀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구비해 두시면 그게 가능한데,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멋진 우리 두루공방의 사각 화분에다가 로조 철화, 화이트팜 철화를 분갈이 해 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